네, 반갑습니다. BK 디펜스 클럽 원장 김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촬영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촬영 파트너 해줄 제자가 복귀해서 이 친구랑 이제 훈련하면서 실제 스파링상 실용적으로 칼리 기술들이 아주 복잡하고 많이 있는데 스파링상 사용 가능한 기술들만 선별해서 어떻게 기초 훈련을 하면 좋은지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형태로 가려고 했는데, 저도 제가 칼리를 하면서 저도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고 칼리를 수련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렇게 실드를 못 치는 부분들이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약속 대련, 그러니까 드릴을 하는데 약속 대련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서로 반응성만 주고받고 있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약속 대련이 실제 효과를 이제 발휘하려면, 좀 조잡하지만 이걸로 하겠습니다. 3분의 1 지점 있죠? 3분의 1 지점이 있어요. 내가 만약 공격자예요. 공격자라면 실제 배는 루트로 먼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술의 이합상 내가 이 사람의 공격을 미리 완전히 예측하지 않은 이상 반사신경 훈련이라는 목적하라면 반사신경으로 막을 수 있는 바운데리가 있어요. 공간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막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 가만히 보시면 어떤 게 맞냐면 미리 가 있어요. 방어자가요. 이거는 진짜 짜고 치고 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죠. 들어가면 내가 진짜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 같으면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수가 무조건 움직이고 나서 후수가 움직여야 된다는 원칙인데,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맞고 있으면 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론 싱글 시와나리 할 때 투수라이가 할 때 이제 목으로 원래 찔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찌르는 기술이 제가 되게 위험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 바깥으로 찔러주면서 먼저 모션을 인지시키고 나중에 좀 익숙한 사람들끼리 할 때 목을 정확하게 찌르는 훈련을 한다면 그건 논외예요. 그건 논외인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스파링 그 영상 파트너한테 이제 기술을 시연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고 칼리를 정말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도저히 실드가 안 쳐지는 게 위틱이에요. 아베니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틱이나 아베니코 기술은 아주 가벼운 라탄 스틱만 가능한 기술이에요. 이거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칼리라는 무술의 독창성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외국 마스터들이 이걸 좀 많이 강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무조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라탄 스틱이나 가능하지, 여기서 무게가 조금만 더 나가면 이 손목, 그러니까 관절 다 나가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1차, 2차 가속을 원활하게 줘서 다른 부위의 관절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관절은,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이야기가 그려지니까, 우리 관절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회전시키는 게 관절 자체에 아주 무리를 많이 줘요. 근데 이거를 무게가 어느 정도 든 걸 들고 이렇게 회전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복싱으로 치면 스크류 펀치 있죠. 만화에서는 내가 회전을 줘서 이 사람의 막 심장을 멈추게, 파괴력을 극대화시켜, 회전력을 더하니까. 근데 실제에서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관절 다 나가요. 한 번만 뻗어요. 계속 뻗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이거는 무리가 아주 많이 가는 거예요, 이 모션들은. 근데 아베니코가 지금 그 형태라고요. 그것도 이걸 들고 해요. 그러니까 라탄 스틱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괜찮아요. 언제 괜찮냐면, 스파링을 할 때 라탄 스틱을 들고 만약에 스파링을 한다, 스펀지 검을 스파링을 한다고 하면 이게 보통은 나오는, 검리상 나오는 궤적이 아니라, 타법상 나오는 궤적이 아니라 아주 전혀 새로운 형태로 의외성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힘은 안 실려요. 아무리 내가 이걸 연습한다 한들. 이 가벼운 걸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타법으로 정확하게 타격력을 아주 강하게 전달하는 형태에 못 미쳐요,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베니코나 위틱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방어적 동작이 아니고 견제용이 아니고, 제가 이걸 왜 흥분해서 말씀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외국 지도자분들 중에 보면요, 진강음을 들고 아베니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본오비 3단봉 교육 받을 때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 강철로 된 걸 본오비 3단봉을 샀어요. 근데 이제 그 현직자분들은 잘 샀다면서 오히려 그렇게 무게감 있는 걸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연습이 된다면서 이렇게 잘 샀다고 하시던데, 그걸 들고 아베니코 한번 해보세요. 위틱 들고 어떻게 되나? 이 다 나가요. 첫 번째, 타법이라도 그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진강음을 들고 이걸 한다고요? 이렇게 옆면으로 치는 거예요, 이거를. 검술가들이, 무기술 전문가, 이거는 뭐 검도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뭐 고류 검술을 하는 분들이든 아니든 간에, 칼리를 하는 분들이든 중국의 무기술을 하는 분들이든, 무기술에 있어서 도검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제 무술가들은 제일 중시하는 게 이게 휠까봐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약간이라도 휘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뵐 수가 없어요.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속 확인해요. 그 다음에 보관할 때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짝다리 짚고 이걸 짚고 이러면 이거 휘인다고 되게 뭐라 많이 해요. 처음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근데 이거를 칼 옆면으로 친다고요? 이거를 지금? 이게 관절에도 무리가 많이 가죠. 이게 그러면 진가금 같으면 이게 최소한 500에서 1kg 넘어갈 텐데, 진짜 실제 무쇠 통짜 같으면 옛날 같으면 1kg였겠죠. 요즘에 뭐 합금이 나오고 이렇게 뭐 해서 가벼운 뭐 도검류가 나온다는 건 논외로 치죠. 옛날 같으면. 그걸 들고 이걸 한다고요? 그거는 진짜 실제 무게 비슷하게라도 들고 연습 안 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진가금 진짜 완전 장난감 같은 가벼운 거 들고, 이 지금 목검이 이거 가볍죠? 그래도 무리 가요, 이거는. 근데 옆면으로 쳐요. 이게 강철인데 한두 번 친다고 휘겠냐? 한두 번 쳐서 안 울 수는 있죠. 근데 자꾸 치면요, 반대쪽으로 계속 펴주면서 칠 거예요, 내가 진짜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총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검술을 제대로 하는 무술가라면 그러한 기본 원칙들을 지키는 자세를 가지면서 수련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요즘에 검술을 이런 한 손검 들고 할 일이 뭐 있는데 뭐 까탈스럽게 그렇게 굴어? 그건 매니아죠. 자기가 무술 지도자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매니아죠. 그럼 자기는 그냥 취미로 매니아처럼 한다. 그리고 가르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제 말은. 내가 이게 진짜 도검류 전문 무술가고 무기술 전문가라면 이게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워나가고 거기에서부터 입각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지금 총이 있으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아예 안 했어야죠, 처음부터. 안 맞아요? 라탄 스틱이니까 가능해요, 이거는 진짜로. 라탄 스틱보다 조금만 더 무거워져 보세요. 한 500g만 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이게 관절이 안 나가는지 한번. 500이 700. 진짜 내가 느낌을 받으려면 1kg짜리 통짜 쇠 들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해보세요, 관절에. 그러니까 타법으로도 이거는 사실은 진짜 이런 가벼운 몽둥이를 들었을 때나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외성을 창출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예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입장도 아닌데, 약간의 무게가 가는 것부터 이게 안 되기 시작해요. 근데 진가검을 들고, 그러니까 진검술로 제가 검술과 타법을 분리해서 수련해야 된다 했잖아요, 칼리는. 그런데 진가검을 들고 아베니코를 해요. 칼 옆면으로 치면서. 칼날이 휘어도 상관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칼날이 휘어도 상관없다는 검술가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약간만 휘어도 내가 진짜 정확한 지점에 뵐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이쪽에 동맥을 노린다면 못 빼요, 제대로. 휘어져 있다면. 물론 베면 안 되죠. 베면 안 됩니다. 베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좀 열을 내는 게 사실은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칼리 지도자분들 중에 사실은 도검류에 관해서 원래 오랫동안 수련해온 다른 출신 계열 분들은
저하고 얘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다 동의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이래요. 그러면서 그냥 얘기는 안 하죠. 예. 저야 소속이 없으니까. 아직 소속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경찰학교에 이제 칼리 동호회 생긴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가산점도 인정된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은 그 PTT 쪽에 그 대표님이 만든 게 트라이콤이라고 칼리를 기반해서 실제로 경찰직 분들이 전술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있어요. 이제 저는 이게 그 테이크다운 위주로만 돼 있는 것만 봤거든요. 저는 그 교육을 이수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4개월 교육 받는다면 사실은 그걸 했으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하는지 안 하면 그냥 PTT 안에서 이제 진짜 패키티라는 칼리를 전통적으로 하는 걸 4개월 동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동아리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모르겠고, 그냥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고, 그래도 전통적인 칼리를 해도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중앙경찰 학교 가셔서 유도, 검도, 뭐 하키도, 그 다음에 칼리, 주짓수 동호회 하는 거는 체험 활동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체험 활동. 4개월 동안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냐고요. 4개월 동안 배워봐야. 맞잖아요. 포기가 있는데. 체험 활동. 그러니까 그게 의미를 두지 말고 나오셔서 좀 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근데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현직자분들하고 같이 모임 가지고 술 한잔 하면 일상생활 패턴을 들어보면 무술을 수련할 수 없는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란 걸 알아요. 근데 다른 사기업체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해요. 시간 쪼개서 한다고요. 진짜 막 자기 시간 없는 정도로 바쁜 회사 다니는 분도. 그래서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딱 거기 가셔서 한번 체험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무술을 해본 다음에 나와서 제대로 한번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아베니코 기술에 대해서 열을 내는 이유가, 저는 좀 칼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안에 기술 체계도 그렇고 무궁무진해요. 이게 전통 무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이게 지도자가 훈련법만 적절하게 잘 만들어낸다면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서 매우 실용적인 무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현재 외국계에서 막 나오는 영상들을 무분별하게 이런 거 보면서 막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러니까 아베니코만, 그 나머지는 제가 뭐라 논평하면 안 되고, 아베니코란 기술만, 위틱, 이 기술 자체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딱 보면. 근데 이거는 어떤 무술이든지 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시연용으로 자꾸 이렇게 발전되는 무술들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왜냐하면 원리를 위한 원리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기술들 체계로 자꾸 하다 보면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기술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전 좀 이런 건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라탄 스틱을 들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데 진가검을 들고는 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욕 들어 먹어요. 솔직히 다른 분야 무기술 전문가분들한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마스터분들이, 해외 그 마스터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해외 그 칼리 영상 막 올리시는 분들이 이 영상은 안 보시겠지만 제가 한국말로 해서 아쉬워요. 저는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이 많아요. 현직자들한테 과연 무술 베이스가 없는 분들한테 이 칼리를 추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좀 회의감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클럽에서는 훈련법을 자꾸 이렇게 제가 스파링을 오래 했으니까 이 좀 실용적인 부분에 맞게끔 자꾸 개발하고 이렇게 개량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기술은 그대로 습득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배우시든 아니면 영상을 보시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들, 기본 원칙들은 잘 선별해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